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데리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반려동물과 더 편안한 미래를 꿈꾸는 멍냥 프렌들리입니다. 산책 가자라는 말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줄 알았는데 소파 밑으로 숨거나 리드줄을 물고 도망가는 강아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밖에 나가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산책을 꺼리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실 거예요. 오늘은 많은 보호자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이 상황, 바로 산책을 싫어하는 강아지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감정적인 불안, 환경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도 강아지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갑자기 짖는 다른개, 낯선 사람의 접근,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특히 사회화 시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거나 외부 환경에 대한 노출이 적었던 강아지일수록 낯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산책 자체를 거부하게 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산책 경험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경우입니다. 과거에 산책 도중 어떤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강아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산책 자체를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에 오래 걷게 했던 경험, 리드줄이 몸을 졸라매어 불편했던 기억, 다른 개에게 공격을 받았던 일, 보호자가 자꾸 리드줄을 잡아 끌어 불편했던 경험. 이런 일들이 쌓이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산책을 부정적인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문 앞에서 멈추거나 리드줄을 보면 도망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천천히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책 루트나 방식이 강아지에게 맞지 않아서입니다. 강아지들도 자기만의 취향이 있어요. 어떤 길은 좋아하고 어떤 길은 싫어하고 개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리가 큰 길, 자전거나 킥보드가 자주 지나가는 인도, 혹은 다른 개들과 마주치는 일이 잦은 루트는 어떤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특히 소형견이나 겁이 많은 성격의 강아지들은 이런 요소들에 쉽게 위축되죠. 산책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루트, 시간, 그 환경이 싫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산책할 때 강제로 이끄는 리드줄의 압박이나 줄을 세게 당기며 걷는 습관도 아이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 기준으로는 괜찮은 거리여도 강아지에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의외로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평소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관절 통증, 발바닥 상처, 근육통 등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노견이나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산책을 싫어하거나 시작하자마자 멈춰 서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걷게 하지 말고 아이의 걸음걸이나 자세를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혹시 다리를 절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걷는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비만으로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도 자주 겪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어요. 산책은 단순히 걷는 활동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신뢰와 교감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야단을 자주 듣거나 산책 중 갑자기 리드줄을 강하게 당기거나 무조건적인 통제를 받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강아지는 점점 산책을 무서운 경험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보호자가 친구와 통화하느라 강아지의 속도나 시선을 전혀 챙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강아지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점점 산책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작은 차이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경험이 쌓이거든요.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하게 된 건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산책이라는 경험 속에서 불쾌함이나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로서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산책 습관을 도와주는 것 역시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산책을 싫어하는 강아지에게 조금씩 천천히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산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산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래 걷고 멀리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 앞에서 몇 분간 바람을 쐬거나
현관 앞에 나가 잠깐 주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에게는 충분히 자극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리드하는 산책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책은 강아지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호자가 환경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이끌어줘야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냄새 맡고 싶은 대로만 두면 오히려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을 더 키우게 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루트에서 일정한 보행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보호자가 앞서거나 옆에서 리드해주는 방식은 강아지에게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소심하거나 쉽게 놀라는 강아지에게 외부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산책 중 돌발 상황에도 훨씬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무조건 자유롭게가 아니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즐기는 산책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에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강아지가 두려워하는 산책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환경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큰 개가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 공사 소음이 심한 지역은 가능한 피하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끼는 산책 루트를 중심으로 코스를 바꿔보세요. 만약 아예 외출 자체를 어려워한다면 현관 앞에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엘리베이터만 타보고 올라오는 연습, 계단 한 층만 내려갔다 오는 시도처럼 초미니 산책부터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산책 후 보상이 있다는 걸 학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산책이 끝난 후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 해주는 습관을 만들면 산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산책 중간중간에도 칭찬과 보상을 자주 활용하면 불안한 감정을 좋은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자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해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따라가기 때문에 산책 시간 동안 보호자가 지루해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짓는다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강아지에게 전달돼요. 반대로 여유있고 편안한 태도로 함께 걸어주면 강아지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산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산책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교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산책.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강아지도 산책을 싫어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공감과 경험이 함께 모이면 더 나은 방법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더 편안한 세상을 꿈꾸는 멍냥 프렌들리였습니다.